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오늘 올리브영의 DJ는 바로 저 만두가 맡게 되었는데요. DJ는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지만 이분들과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음실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주 언니부터 근황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녹음일 기준 저번 주에 리크루팅을 한 상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느라 준비를 하느라고 다들 지쳤어요. 지금 사실 여기 녹음실에 계신 지금 네 명이 모두가 다 지친 상태인데 저의 근황 저는 말이죠. 요즘 이거 다른 컨텐츠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삶의 낚시 딱 하나 있어요. 눈물의 여왕이라고. 제가 OST를 들으면서 아침 등교 출근길마다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럼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 이렇게 눈물이 핑 이렇게 그 감동이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진짜 가슴이 아파. 아려. 제가 또 이런 거 볼 때는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드라마 볼 때. 이게 OST 제가 진짜 이거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올리브영에 참여하겠습니다. 야, 좋네요. 저 진짜 제 요즘 인생의 유일한 낙. 이 힘든 와중에 가슴이 아직도 아프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닭강정 리뷰 코너에서 우주 언니는 눈물의 여왕을 보고 울고 왔다는 근황 아주 잘 들어봤고요. 그럼 치우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 사실 지금 텐션이 너무 안 올라요. 너무 요즘 사는 게 힘든 거 있죠. 제가 복학했잖아요. 네. 1년을 쉬고 나서 다시 학교를 다니려니까 학교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분명히 첫 주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학교 다니는 게 즐겁고 새롭다고 그렇죠. 네, 신입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입생도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과 수업들을 좀 듣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자꾸 깜짝 과제를 내주세요. 그런 건 서프라이즈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루 전에 이거 올리세요 이러셔가지고 교수님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과제에 좀 치여 살아가지고 많이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치유 지금 눈에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하지만 지금 텐션 올려서 다시 녹음해볼게요. 억지 텐션 좋습니다. 그럼 저희의 근황 잘 들어봤고요. 저희 넷의 녹음 케미가 또 장난 없잖아요. 장난이 없어요? 장난이 없죠. 네, 오늘 패널만 봐도 아주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올리브영 두 번째 에피소드도 정말 흥미로운 작품과 함께 돌아왔으니까요. 이번 방송도 꼭 끝까지 청취해주세요. 그럼 화제의 그 작품, 지금 바로 리뷰하러 가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반갑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궁금하신 작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늘 찾으신 작품 닭강정 맞으세요? 리뷰는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올리브영.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바로 드라마 닭강정입니다. 이걸 화제라고 해야 할까요?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닭강정은 공개 직후부터 줄곧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우리 해맑은 쏘가 아주 발랄하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닭강정은 지난 3월 15일 공개된 코미디, 판타지, 미스터리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졌고요. 작품의 두 주인공인 최선만과 고백중을 각각 류승용 배우와 안재홍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주인공 선만은 모든 기계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백중은 그 회사에 다니는 젊은 인턴입니다. 사장 1명, 직원 1명, 인턴도 1명뿐인 이 작은 회사에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대의 기계가 배달되는데요. 사람 1명이 거뜬히 들어가는 캐비닛 모양의 수상한 기계였습니다. 다음 날 닭강정을 사들고 사무실에 찾아온 선만의 딸 미나는 이 정체불명의 기계에 잠시 들어갔다가 무려 닭강정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뿐인 딸을 너무나도 아끼던 선망과 미나를 남몰래 짝사랑하던 백중은 이 수상한 기계의 정체를 밝히고 닭강정이 된 미나를 사람으로 돌려놓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드라마 닭강정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후에 아주 엉뚱하고 방대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작품을 시청하시거나 오늘 당금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요상한 드라마 같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인 만큼 패널분들의 후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 작품이 호였다, 불호였다 짧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MBTI가 대문자 S이신 우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망상 기반의 작품이라서 저한테 아마 이렇게 물어보신 거겠죠? 우리 치호님께서 대본 쓰시면서?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이런 드라마적 허용은 오케이 해줘요. 왜냐면 그게 판타지고 픽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닭강정으로 변한다는 설정 자체에 제가 뭐 호불호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다른 의미로 별로 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강정으로 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그냥 작품의 대사 같은 거 자체가 저에게는 조금 더 불호 쪽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치호 말해볼까요? 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보면서도 약간 호불호 이러고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조금 호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되돌아볼 때 또 선택권이 있다면 볼지 말지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시간을 되돌려서 볼래? 라고 하면 안 본다. 그렇죠. 재탕을 하고 싶은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기억을 지우고 기억을 돌아간다면 지우고까지. 우리한테 그 버튼 준 거예요. 근데 50년 전이면 50년 전 말고 나는 마이너스가 저희 다 되겠네요. 마이너스. 닭강정을 보기 전으로 돌아가서 볼지 말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저에게 있다면 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선택하는 거죠. 너 기억 지워줄 테니까 닭강정 다시 볼래? 돌아가서. 근데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닭강정에 쓰고 싶진 않네요. 뭔지는 알겠어요. 소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현실적이에요. 여기도 S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쏘 말해볼까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호였어요. 끝에 갈수록 살짝씩 불어가 됐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아예 다 끝나고 저는 이제 본 지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나는 장면이 있고 은근 갑자기 생각나다 피식 웃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막 너무 재밌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볼만하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끝으로 갈수록 그나마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쏘는 약간 끝으로 갈수록 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저는 재미면으로 봤을 때는 전반부는 진짜 뭐지? 진짜 이 상태로 봤거든요. 전반부는. 그나마 좀 중후반부 가니까 좀 재미가 있네 없네? 약간 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호 한 명, 모르겠다 한 명, 그리고 불호 한 명 이렇게 나뉜 건가요? 애매모호라고 해주시죠. 불호까지는 아니고 애매모.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불호라고 하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닭강정의 스토리가 엄청 특이하잖아요.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토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패널분들은 닭강정의 줄거리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걸 처음에 재밌다고 생각할 때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뭔가 잉? 했던 게 이게 맞나? 했던 부분이 일단 보라색 외계인이 갑자기 등장한 부분이랑 진짜 50년이 훅 흘러버렸을 때가 있어요. 그 보내고 나서 저는 그거 장난인 줄 알았어요. 상상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냅다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지고 성공한 뮤지션이 됐다. 뭔가 분장도 되게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네. 너무 약간 이게 무슨 급전개야? 약간 맞아. 이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줄거리가 좋았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맞아. 아니면은 뭔가 분장이라도 좀 되게 진짜같이 진정성 있게 했으면은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머리도 무슨 뭐 몰라 이상한 장발을 했어. 그래서
뭐지? 약간 이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들어. 아이고 옐로 페인트까지는 좋아. 근데 노랑 풍선 흔드는 건 좀 그 50년 후의 시대인데 갑자기 너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줄거리가 좋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치호는 줄거리 어떻게 봤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에 돌이켜봤을 때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이 줄거리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 전 줄거리라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워낙 한화 한화가 뭔가 막 되게 유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뭔가 메타적으로 드라마라는 장르를 비판하는 드라마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현대 예술처럼.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이게 과연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었던 걸까? 아니면 뭔가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 갑자기 외계인을 끌어오고 갑자기 전 여친을 끌어오고 이런 전개가 된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줄거리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줄거리에서 말을 하자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인과가 그렇게 좋은가 잘 모르겠고요. 스토리가 재밌는가 또 모르겠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줄거리보다도 대사에 되게 왜 저래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 감독님의 특징이시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멜로가 체질을 쓰셨잖아요. 유명한 대표 작품 중에. 네.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그 특유의 대사를 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다 같이 집단 독백과 방백을 하고 있는 작품인가? 그래서 진짜 초반에 진도 나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계속 그냥 독백과 각자의 말만 해. 난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뭐 재밌다 재미없다 평가를 하기 전에 정말 작품이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스토리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엄청 그 초반에도 약간 이런 내용이 곧 나올 거다라는 그런 원인 제공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 극 초반에는 다 같이 그냥 얼굴 맞대고 웃는 장면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보고 이게 드라마인가 연극인가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딥한 스토리가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저도.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스토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그 구주와 말걸 이것처럼 되게 그 마지막 순간에 다음 편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 않아요? 잘 끊었어. 잘 끊었어요. 막 예를 들면 그 문 닫으면서 차은우 이렇게 했을 때 맞아. 네, 막 어쩌려고 그러지? 하고 다음 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기보다 마지막에 어쩌려고 그러지? 이러고 다음 화를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 느끼게끔. 그 분장도 아까 말했지만 진짜 좀 장난스럽고 네. 스토리도 그렇고 그냥 그 맛에 보는 영화라서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좀 흔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엉뚱한 와중에도 은근히 임팩트 있는 장면과 대사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나 기억하는 명대사가 있다면? 치유 있어요? 전 몇 개 기억나기는 하는데 좀 웃겨서 기억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맨 처음 생각나는 건 그 잘생긴 게 뭔지 모르나 봐요 하는 그 김유정 배우. 맞아요. 네, 그 1년의 대사들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잘생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일상어로 생각하면 이상한 문장들과 이상한 나열이긴 한데 되게 재밌다,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 대사 치는 그 무던던한 표정이 음. 그것도 너무 그 표정으로 저런 말? 그니까요. 근데 거기 있는 배우님들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를 저였으면 안 웃고 한다는 것부터가 프로예요. 그쵸.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 뭔가 오묘한 조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뻔뻔한 표정과 뻔뻔한 말투와 이상한 대사의 조합이 그리고 그 정호연 배우님 네. 그 씬도 너무 웃긴 게 많았는데 너 평양냉면 같은 남자다? 이것도 너무 웃겼고 뭐 순수한 척 해놓고 내 코를 중독시켰다 막 이런 대사 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도 웃겨서 기억은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후반부에 약간 메시지 아닌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좀 막 외계인들이 뭐 당신네들은 항상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터로 내몰고 그게 정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인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했고 뭔가 임팩트를 정말 그 씬에 주려고 했을까? 더 기억나는 건 사실 앞에 그 개그씬들이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대사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치유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걸 보다가 고백중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재밌었어요. 캐릭터 자체에 부여한 성격도 재밌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살짝 약간 이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걸 제일 느꼈던 게 고등학생들한테 맞으면서 후시딘 발라주는 거 아세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보다가 진짜 푹 하는 장면. 그걸 발라주는데 약간 처음엔 때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얘가 사람을 때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시딘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보고 이 사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사실은 이걸 되게 느낄 수 있고 뒤에 그 김유정 배우님이 자기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확 이해가 되는 왜 이 사람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딱 이해가 되는 포인트라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주 언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진짜 되게 뜬금없는 데인데 그 상상씬 중에 닭강정 머리를 한 김유정 배우랑 가서 그 무슨 오뚜기 물엿도 괜찮은데 명품 물엿을 발라주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나오지 않아요, 닭강정이? 뭐랄까 되게 괴랄한 모습이라고 그려지긴 하는데 근데 닭강정이 너무 반들반들하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제 완전 닭강정 바이럴 영화예요. 닭강정을 먹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보면서 그 너무 탐스럽게 CG겠죠? 그거를 한 게 너무 지금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저 보면서 닭강정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사람이 닭강정이 되는 와중에 닭강정을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굴 보고 지금 좀 잔인하지만 근데 그 동그란 닭강정?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왜 동그란 닭강정은 잘 없잖아요. 진짜요? 저는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식욕이 떨어졌어요. 맞아. 제가 배가 고팠나 봐요. 그 울퉁불퉁한 닭 모양이 맛인데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조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 닭강정으로 변해서 저렇게 인조적인 닭강정인 건가 싶어서 닭강정을 그 이후에 못 먹겠던데요, 저는? 저만 이상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 결말에 대한 해석이 꽤 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은 닭강정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치호는 마지막 장면 어떻게 이해했어요? 진짜 저 마지막 보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시간이 되돌아가서 다른 시간선에서 사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 기계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방금 녹음하다가 든 생각인데 처음에 닭강정을 같이 먹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김유정 배우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잘생긴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시점으로 돌아간 건데 그 1년의 사건이 혹시 백중의 머릿속에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말을 보고 나서 뭐지? 저건 왜 보여주는 거지? 하고 또 처음처럼 이 드라마는 뭐지? 하는 상태로 또 되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저도. 메비우스의 띠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메비우스의 닭강정이었어요. 네, 그럼 소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똑같이 5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외계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원래는 공평하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보는데 마지막 엔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웃으면서 가만히 서 있고 앉아 있고 보고 있잖아요. 분명 똑같은 상황이지만 같이 행동을 하진 않는 거예요. 왜 웃고 있지 그냥? 어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뭔가 외계인이 거짓말을 했나? 이게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아니라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백 중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가? 뭔가 그런 이게 다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그럼 치유도 소도 그냥 둘 다 약간 또 다시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상태로 들어간 거네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드라마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상한 드라마의 이상한 엔딩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중에서 주인공들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몇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선만이 닭강정이 된 미나를 백정과 함께 보낼지 말지 선택할 때,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백중의 손에 타임슬립 버튼이 쥐어졌을 때인데 만약 여러분이 선만 아니면 백중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이거 쏘는 어떤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일단 미나를 백정과 함께 보낼지 말지 선택하는 제가 선만이라면 전 절대 안 보낼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제가 선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이게 뭐 이기적이라고 하든 말든 전 외계인들한테 화가 엄청 날 것 같거든요. 너네가 기계를 잘 간수 못해서 사람 손에 굴러다니게 해놓고 지금 내 딸이 이렇게 됐는데 니들 집 갈 생각을 해?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네는 집 가서 하루 보내면 우리 지구에서 50년이잖아. 그러면 누가 더 손해지 지금? 약간 이러면서 엄청 뭐라 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니네가 희생해라. 나는 내 딸 희생할 생각 없다. 제가 선만이 된다면 진짜 그럴 것 같고. 그럼 치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소처럼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니 그냥 너네 다 치우고 내 딸을 저기 집어넣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 막 무릎 꿇고 다 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는 설정이잖아요. 결국 외계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외계인들한테는 잔인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눈앞에 두고 양보해라.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아, 이게 너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보냈을 것 같아요. 작중의 선만처럼. 이제 남은 시간을 여생을 딸을 못 보고 보낸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돌아와서 다시 지속되는 거잖아요. 딸내미 삶은. 네네. 그러니까 아,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도 보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치호랑 소랑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네요. 둘 다 화가 난 건 맞지만 결정이 또 다르게 됐네요. 네, 그러면 백중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지 소가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무조건 눌러야죠.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50년 인생이 싹 바뀌는 거야. 그 수많은 이 세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좀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외계인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운명에 김유정 배우님 한 명이 끼어든 거고 그리고 그건 원래 그 사람이 타당하게 누렸어야 할 50년의 세월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눌렀을 것 같아요. 그럼 치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눌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백중이 왜 그렇게 순진한지 조금 화가 나거든요. 그 한 사람의 분의 인생이 더 생기는데 세상 사람들 운명이 다 똑같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딸내미가 있으면 그 선만이 자연인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산을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일단 선만의 인생도 달라질 텐데 어떻게 운명이 똑같다는 건지 좀 외계인한테 따져보고 눌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치만 그 모든 게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삶이 폐허가 되었다가 재생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인데 저라도 누를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닭강정이라는 이 드라마가 되게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어서 녹음이 잘 될지 약간 걱정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닭강정에 대한 당금이들의 한 줄 평을 들어봐야겠죠? 저는 딱 정리해서 어른의 몸에 아이가 살면 일어나는 대참사. 뭔가요? 왜냐면 일단 이 드라마의 첫 설정부터가 갑자기 딸이 닭강정이 된다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닭강정을 보고 만약 내가 닭강정이 된다면 어떡할까? 약간 이런 쪽에서 시작했을 법한 좀 어이없는 아이디어죠. 그리고 외계인들도 되게 애들은 착해. 애들이 되게 순수해. 유토피아에 살고 있어 애들이.
근데 이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사람 탈 잘못 써가지고 거짓말도 못하는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벌을 받는 애 만에 사람을 해친 애 만에 약간 요런 걸 봤을 때 어른의 몸에 아이가 들어갔다. 뭔가 귀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철학적이네요. 이 한 줄평 남기기가 참 힘든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할 말을 찾아보자면 내려놓고 보면 즐겁다. 생각하며 보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감상이긴 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웃으면서 한 편 보고 싶다 하면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개그 코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나름 재밌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의미지? 뭘 의도한 거지? 왜 이런 연출과 전개를 했을까 하다 보면 머리가 터져 나가는 정말 어려운 예술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드라마라는 게 획일적으로 되면 안 되죠.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장 감독 같지 왜 이렇게. 진짜요. 드라마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한마디 해주자면 보통의 드라마와 다른 독특한 작품이다. 진짜 그냥 독특하다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올리브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당금이들 닭강정 재밌었어? 당근이지. 안재영 배우는 드라마 닭강정을 향신료 고수에 비유하며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럼에도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별난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이유는 각박한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 그 세계의 엉뚱함과 천진함이 때론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닭강정 속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타인을 증오하고 해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보며 살아갑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지워내고 고된 일상을 호탕한 웃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현실의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한 편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부드럽고 따끈한 닭강정 한 입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대본의 치유, DJ의 만두, 패널의 소, 우주? 치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안녕.